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아니지. 이번 마지막 영상에서는 1주차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룰 집합들이 무한집합이잖아요. 실수도 무한, 정수도 무한, 그것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 자연수도 무한. 그래서 그 무한집합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다음처럼 도식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약간 더 엄밀하게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을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으로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무한집합을 둘로 쪼개고 싶습니다. 셀 수 있는 무한집합. 셀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또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으면 하나 이제 시간은 무한히 필요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가 세다 보면 끝나는 집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은 집합을 이렇게 쪼개는데 유한집합도 셀 수가 있잖아요. 원소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은 셀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엄밀하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느냐가 사실 이 1.3단원의 내용의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가 집합이라고 합시다. 저 위에서 쓴 유한집합, 무한집합, 셀 수 있는 집합, 셀 수 없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 딱 하나의 정리가 있는데 아까 수학적 귀납법도 정리가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이번도 정리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S가 공집합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이거 알고 있는 표시죠? 집합의 크기가 0이다. 집합이 원소를 0개 갖고 있다. 라고 그냥 쓴 겁니다. 얘를 표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죠. S의 원소는 0이다. S의 카디널리티는 제로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더 간단하게 S가 원소를 0개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만약에 저 유한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이젝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라는 집합에서 S라는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있는 거예요. 2라고만 써도 됩니다. 근데 전사함수라는 것을, 서젝티브라는 것을, onto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onto라고 썼어요. 2라고 써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이젝션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S를 전부 덮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어떤 n에 대해서 S를 1부터 n까지 집합이랑 1대1 대응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원소가 n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n개다 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카디널리티가 n이거나 S가 n개의 원소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이나 2번을 만족하면 우리가 유한이라고 하겠습니다. S가 유한이라고 해요. 유한을 파이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S가 n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면 n은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운이 나빠가지고 공집합같이 0개의 원소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 이상의 자연수의 원소를 가지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크기가 유한이다. 아,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한이랑 같은 거네? 맞죠? 이 finite이 유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가 유한집합이라는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S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가 유한이 아니면 무한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infinite가 무한입니다. 뭐 별 내용이 없죠. 그쵸? 자, 이때 그냥 열심히 눈을 치켜뜨고 눈을 치켜뜰 필요도 없이 그냥 한번 들으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두 개의 수학 문장이 있습니다. S가 T에 포함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T가 유한집합이라고 합시다. finite set이라고 해요. S는 T보다 작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작겠네. 그래서 S도 finite set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S가 T에 포함되고 S가 무한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도 무한집합이 되겠네. 왜? 무한집합을 포함하니까. 간단한 얘기죠. 네.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무한집합을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S가 이거 봤을지 안 봤을지 잘 모르겠네요. 안 봤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누머러블 하나씩 셀 수 있는 혹은 얘를 똑같이 아까처럼 셀 수 있는 무한이라는 말에 맞게 countably infinite 셀 수 있는 무한집합 이거는 그래서 가산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1부터 n까지라는 집합이었어요. 걔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수 집합까지 커진 겁니다. 물론 자연수 집합보다 엄청 큰 집합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쓰고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F1 첫 번째 원소, F2 두 번째 원소, F3 하면 세 번째 원소 이러니까 원소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5개까지 세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셀 수 있어야 돼요. 무한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산집합 혹은 아까처럼 셀 수 있는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네. 맞죠? 아까 유한집합이랑 이 그림에서 셀 수 있는 무한집합을 합쳐서 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S가 유한집합이거나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라고 합시다. S가 유한집합이거나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산집합이라고 합시다. 아까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당연한 얘기인데 가산이면서 무한집합인 거예요. 얘는 그냥 가산입니다. 셀 수 있어요. 세다가 끝나면 유한. 안 끝나고 쭉 가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돼서 모든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고 나면 집합이 싹 끝나버리면 카운터블 셋인 겁니다. 카운터블리 파이나이트,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근데 카운터블리 파이나이트는 파이나이트이 카운터블 파이나이트이면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굳이 카운터블이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나이트이거나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면 카운터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S를 uncountable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셀 수 없는 무한집합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별 얘기가 아니네요. 자,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이 위에 있는 리마크랑 비슷한 얘기를 한 번만 해봅시다. 먼저 S가 T에 포함이 되고 T가 카운터블이라고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otherwise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은 집합이 있어. 근데 그 집합이 셀 수 없어. 그러면 자연수만큼 아무리 세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수처럼. 아직 실수가 셀 수 없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래요. 그래서 카운터블보다는 언카운터블이 좀 더 많구나,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관에서 보면 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엄밀한 증명은 사실 집합론 같은 과목에서 하고요.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참고 자료인 첫 번째 바틀 책에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괜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증명이 어렵진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좀 기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관심 있으면 책의 뒷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저기 교재로 도서관에도 있으니까요. 자, S라 T에 포함되는 이렇게 이 관계가 있어요. T가 카운터블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T가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돼요. 아니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돼요. S가 더 작아요. 그러면 셀 수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상식과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S가 T에 포함되어 있고 S가 무지무지 큰 집합이라고 합시다. 셀 수 없어요. 언카운터블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집합이 커서 자연수만큼 아무리 세도 못 센다는 얘기잖아요. S보다 더 집합이 큰데 당연히 T도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몇 개의 예만 봐봅시다. 첫 번째로 엄청 쉬운 집합들만 볼 거예요. 뒤에서도 어려운 집합 잘 안 하고요. 이제 개념을 알고 나면 나중에 해석개론의 본격적인 챕터 3 이후를 가면은 어려운 집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S가 이런 짝수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카운터블인가? 그렇습니다. 왜? 카운터블임을 얘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자연수의 부분집합과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사실은 디노머러블입니다. 카운터블 인피니트예요. 왜? F를 자연수 집합에서 S로 가는 1대1 대응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N을 EN으로 보내주면 되겠네. 그러면 짝수를 처음부터 하나씩 세면 당연히 짝수가 다 끝나잖아요. 자연수가 다 덮으니까.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니까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Z는 역시 카운터블 인피니트 혹은 디누머러블입니다. 카운터블 인피니트, 디누머러블 둘 다 같으니까 그냥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왜? 1대1 대응을 찾아주면 되겠네. 어떻게 찾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수직선상에 한번 그려봅시다.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땡땡땡. 이거를 하나씩 세서 다 세면 됩니다. 어떻게 세는지 한번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세는 겁니다. 맞죠? 어디 보자. 이렇게 세다 보면 하나씩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세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어디 보자. F를 0은 아니지. 자연수에서 보내야 되니까 1은 0으로 보내고 짝수는 2, 4, 6을 1, 2, 3으로 보내니까 반으로 나누고 홀수는
1 빼고 나머지 홀수는 하나씩 빼고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정의하면 1대1 대응이 되네. 아, 그래서 z는 디누머러블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끊고 또 이어서 합시다. 그쵸? 다른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n by n 곱하기 n 카테시안 프로덕트예요. 얘가 모임이지? a, b인데 a, b가 둘 다 자연수인 순서쌍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얘도 카운터블리 인피니트입니다. 뭐 별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 바이젝션은 여러분이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그젬플에 했었던 것처럼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찍어보죠 뭐. 1,1, 1,2, 1,3 아니지. 2,1, 3,1, 4,1, 5,1 이건 뭐야? 1,2죠. 2,2, 3,2, 4,2, 5,2 몇 개만 더 찍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나가고요. 위로 쭉 나가는 이런 격자점 혹은 자연수,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세보죠. 녹색으로 세봅시다.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다 셀 수 있을까? 이렇게 세면 되겠네. 한 개, 1,1을 셌습니다. 2,1을 세요. 두 개, 세 개. 셌어요. 어떻게 셌나? 우선 이렇게 하나 셌고요. 그 다음에 2,1에서 1,2로 가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를 한 칸 살짝 올려가지고 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규칙성이 보이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 역시 규칙성이 보이네.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쭉 16번째, 땡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줄대로, 대각선 한 줄대로 세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A, B를 B가 어떤 수든 간에 올라가다 보면 덮겠지. A 더하기 B번째 줄에 있으니까. 이게 직관적인 증명입니다. 아, 따라서 디노머러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대1 대응도 찾을 수가 있겠죠. 제 함수로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해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이거는 n을 n번 곱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n 곱하기 땡땡땡땡땡땡 곱하기 n. 이게 n번 곱해진 거예요. 얘는 역시 카운터블 인피니트 혹은 디누머러블입니다. 그런가? 왜 그래요? 앞에 두 개 묶어보니까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 1대1 대응으로 치환해주면 n이랑 똑같잖아. 또 두 개씩 묶고 하면 되겠네. 아니면 수학적 귀납법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n 곱하기 n이 디노머러블인 거 꼭 증명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증명이 맞나 틀리나 숙제나 퀴즈에서 확인할 겁니다. 자, 근데 1대1 대응은 일반적으로 찾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1대1 대응 말고 좀 좋은 게 없을까? 좀 더 쉬운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쓰이니까 정리 하나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쉬워요. 이것도. 우리가 S가 난엠티 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동치입니다. 그래요. 또 줄여서 한번 써봅시다. The following과 equivalent도 수학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기 귀찮아요.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기로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첫 번째, S가 카운터블 셋이다.
두 번째, 자연수 집합에서 S로 가는 전사 함수가 있을 것, 서젝티브 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반대로 S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가는 인젝션, 즉 단사함수, 즉 원투원 함수가 있을 것, 이것들이 다들 동치입니다. 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 직관적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중에 포멀하게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쓸 겁니다. 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는 뭐지? n이 n에서 s로 덮으니까 n에 있는 원소 개수가 s보다 더 많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 n의 크기보다 s의 크기가 크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가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세 번째도 봅시다. 세 번째도 s에서 n으로 가는데 원투원이에요. 그러면 s가 n의 부분 집합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s보다는 n이 더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2, 3번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증명을 해보죠. 자, 동치조건 증명 우리 2학년 과목에서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1, 2, 3이 동치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3에서 1 오면 베스트다. 맞죠?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3에서 1 오면 베스트인 거죠. 안 되면 어떡해? 1, 2 동치 증명하고 2, 3 동치 증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행히 이 명제는 1, 2, 3을 순환해서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은데 역시 한 번도 안 해본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나으니까. 자, S가 카운터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한집합이거나 카운터블 인피니트 혹은 디노머러블 셋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한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한집합이니까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제가 이렇게 쓰면 항상 there exist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요. there is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there is 혹은 there exist. 네, 그래서 이 1,n이라는 집합에서 s라는 집합으로의 바이젝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f를 n에서 s로 가는 집합으로 놓는데요. f가 h를 따라갑니다. h는 바이젝션이에요.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일 때 k가 n을 넘으면 h n으로 놓읍시다. 뭐 어때? 그쵸?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는 h라는 바이젝션이 있으니까 다 덮었어요. 이미 나머지 것들은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마지막 값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서젝티브 맵이네? f is surjective 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맞죠? s가 유한집합이면 오케이, 서젝티브 맵이 있어요. s가 무한집합이면 S가 무한집합이면 어때요? 디노머러블 셋의 정의에 의해서, 카운터블 인피니트 셋의 정의에 의해서 자연수 집합과의 바이젝션이 있죠. 적어봅시다. 뭐가 있냐면 F라는 바이젝션이 있어요. 자연수 집합에서 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서젝티브잖아요. 유한집합이어도 서젝티브 맵이 있네. 무한집합이어도 서젝티브 맵이 있네. 따라서 서젝티브 맵이 항상 있구나. 명제 2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2에서 3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2라는 명제가 뭐였죠? 2라는 명제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n에서 자연수 집합에서 s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있다. 3번은 s라는 집합에서 n으로 가는 인젝티브 맵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into는 인젝티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 to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onto도 to도 그냥 to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강조의 의미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서젝티브 맵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할 일 뭐지? 이게 자연수 집합이에요. 1, 2, 3, 4 이제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그냥 뭐 이런 집합이라고 쳐요. 뭐 그러면 서젝티브 맵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겠나? 뭐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덮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만들어야 돼요. S에서 N으로 가는 걸 볼 때 S에서 N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될까? 2로 덮는 게 두 개 있잖아요. 4로 덮는 게 두 개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근데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거는 안 만나죠? 디스조인트 하죠? 왜? 함수니까. 함수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은 2고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4니까 두 집합은 같을 수가 없지. 2에서 아무거나 하나 택해. 4에서 아무거나 하나 택해. 작은 동그라미로 보내면 걔네들은 절대 안 겹치는 함수가 되겠네. 단사함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자, 증명을 써봅시다. S의 임의의 원소 스몰 s에 대해서 F 인버스 S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썼지만 우리 프리이미지라는 집합을 얘기할 때 혹은 인버스 이미지라는 집합을 얘기할 때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쟤는 스몰 s를 포함하는 원포인트 셋의 인버스 이미지 혹은 프리이미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거잖아요. 그냥 정의를 쓴 겁니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괜히 쓴 거예요. 자, 얘는 non-empty입니다. 맞죠? 왜? 서젝티브라며 어떤 x에다가 f를 취해가지고 s가 되는 x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쵸? 서젝티브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non-empty 셋이니까 최소 원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연수 집합의 non-empty subset이니까 well ordering property 때문에. 맞죠?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씁시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줍시다. 뭐라고 붙일까? S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놈을 택해서 H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S라는 거 하나하나마다 HS가 잘 정의되네? H는 함수구나. 근데 이 함수가 인젝션입니다. 단사함수입니다. 왜? 이 그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우리가 S1이랑 S1 쓰기 귀찮다. S랑 T가 다르다고 칩시다. 이거 왜냐하면이죠. S가 T가 다르면 이라고 쓰지 맙시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원투원이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이미지가 같으면 같다라는 게 더 편하겠다. 만약에 ST가 캐피털 S에 있는데 HS랑 HT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S랑 T가 같다는 걸 보이면 이미지가 같으면 보내는 것도 같다니까 인젝션이잖아요. 오케이. 어떻게 하지? HS는 이미지가 S다. 그쵸? 그래서 S는 F에다가 HS를 취한 거예요. HS는 F로 보내면 S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랑 얘가 같잖아요. 왜? HS랑 HT가 같으니까 함수값을 취하면 같아야지. 얘는 마찬가지 논리로 T잖아요.
어? HS, HT가 같으면 ST가 같았네? 단사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N에서 S, 우리가 보인 게 뭐지? N에서 S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있으면 S에서 N으로 가는 인젝티브 맵이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끝.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3이 뭐고 1이 뭔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는요, S에서 N으로 가는 인젝티브 맵이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S가 카운터블이라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닙니다. S에서 N으로 인젝티브 맵이 있으면 S의 부분, N의 부분 집합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조건을 그대로 써봅시다. S에서 N으로 가는 인젝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바이젝션이잖아요. 맞죠? 아니, 원투원 맵인데 공역을 줄여서 FS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투원이면서 원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젝션이지. 그래서 이게 뭐야? FS는 서브셋이잖아요. 카운터블 셋인 N의 서브셋이잖아요. 맞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카운터블 셋의 부분 집합은 역시 카운터블, 아까가 아니지.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운터블 셋의 부분 집합은 카운터블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 FS가 카운터블이다. 1대1 대응이니까 S도 카운터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1이 성립하는구나. 1에서 2, 2에서 3, 3에서 1을 보였으니까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딱 하나만 하나 플러스 간단한 명제 하나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A1, A2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뭐 안 그런가? 얘가 카운터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합쳐놓은 집합 있죠. 이것도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한번 보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증명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A1을 쭉 써. A1 카운터블이라며 A1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있겠네. 카운터블이니까 자연수 집합이랑 혹은 부분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쭉 놓읍시다. 무한히 나갈 수도 있고 딱 끊길 수도 있어요. A2는 끊기고 A3는 길고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셀 수도 있고요.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다가 없으면 더 이렇게 땡땡땡 해줘요.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여기도 끝났으면 더 위에 땡땡땡. 이렇게 해주면 이 집합이 뭐지? 빨간색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이게 자연수 컴마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을 전부 합쳐놓은 집합 유니온 오브 AN에서 n 곱하기 n으로의 인젝티브 맵이 있는 거네. 근데 n 곱하기 n은 n이랑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있구나. 자연수 집합으로의 인젝티브 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게 증명입니다. 이 증명을 조금 엄밀하게 써봅시다. 본질적으로 그림이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자, 각각의 AI가 카운터블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AN이랑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의 1대1 대응이 있어요. 혹은 카운터블이니까 이렇게 S에서 N으로의 여기 S에서 N으로의 인젝티브 맵이 있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그럴까? F라고 합시다. FN이 있어요. 인젝티브 맵 S에서 N으로 가는 것. 저 세 번째 컨디션에 의해서 맞죠? 자, 자, 우리가 N 곱하기 N이 카운터블임을 알잖아요. 아, 이거 익스플리트하게 찾은 거 여러분 보고 트라이 하라고 써놨었다. 그쵸? 그래서 there is a bijection. G가 있겠습니다. 맞죠? 1대1 대응이 있는 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의 정의잖아요. 인피니트인 건 당연하니까 이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니온에서요. 유니온에서 어디 보자. N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N번째 원소가 있다고 쳐요. X가 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런 N 중에 가장 작은 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내냐? X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를 FN으로 보냅니다. 이 X를 어떻게 보내냐면 F의 N번째 X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번째가 있겠네? 그쵸. 그걸 N, F의 N으로 보냅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처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맵이 아니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지. N 곱하기 N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맵이 당연히 인젝티브가 됩니다. 얘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H는 인젝티브예요. 맞죠? 맞죠? FN들이 다 인젝티브였으니까. 얘가 인젝티브니까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필요한 이유는 X가 AN에 들어가고 AM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함수는 X가 있으면 X의 함수값을 유일하게 정해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가장 작은 N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걔로 보낸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지만 두 개가 겹쳐지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H는 이 안에 보낸 거니까 H 그리고 어디 보자. G를 하면 유니온 오브 AN에서 N으로 가는 건데 인젝티브 맵이랑 바이젝트 맵을 합성했으니까 역시 인젝티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N으로의 인젝티브 맵을 찾았습니다. 즉 유니온 오브 AN이 카운터블인 거예요. 이게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지 말고 더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집합 하나가 카운터블 인피니트 혹은 디누머러블이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보이고 오늘 이 프리미너리의 강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수 집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 별건 아니지만 마지막 예. Q가 카운터블 인피니트 혹은 디누머러블입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돼요. 아, 어렵다. 1대1 대응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어려우면 좋은 방법이 있네. 자연수 집합에서의 서젝션을 만드는 겁니다. 무한 집합인 건 당연하니까 셀 수 있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서젝티브 맵을 만든다는 건 뭐지? 하나, 둘, 셋, 넷 셌을 때 다 세는 거예요. 단 중복돼도 됩니다. 세 번째 센 거랑 다섯 번째 센 게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다 세기만 하면 됩니다. S에 있는 원소를.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드는 거랑 아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는 규칙을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써보고 끝냅시다. 어떻게 쓰지? 이렇게 세면 되겠다. 첫 번째로 세요. 두 번째로 세요. 얘랑 똑같네. 세 번째로 셉시다. 네 번째로 셉시다.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어디 보자. 2분의 1. 일곱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아, 세는 규칙이 좀 보이네. 여기는 2분의 2라고 하자. 여기도 2분의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순서를 봅시다. 한 번 더 써보죠 뭐. 우리가 어떻게 셀 건지. 2분의 3, 3분의 2 쭉쭉 가는 거예요. 규칙성 보이죠?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제가 13번째로 셌다라는 게 자연수에서 F13을 보내면 F13이 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이렇게 세면 다 세겠네. 왜? 오른쪽을 보면 Q분의 P는 언젠가 나타나잖아요. 분수인데 그 분모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쭉쭉쭉 Q인 것이 나타날 테니까. 그쵸. 세면 다 세는구나. 아, 바이액션은 아니네. 1을 여러 번 세잖아요. 2분의 1도 여러 번 세잖아요. 2분의 1, 4분의 2. 하지만 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면 그 세는 파란색으로 세는 규칙이 자연수 집합에서 Q로 가는 서젝션이구나. 온투라고 써도 강조로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Q는 디노머러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진짜로 특히 카운터블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증명 한 번씩만 더 살펴보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제 2단원을 배울 때 어떤 것들은 중간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중에 또 많이 나오고 이제 가끔씩 드문드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만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뭐 좀 더 중요한 사실들, 예를 들어 유리수까지는 오케이, 실수는 곧 나옵니다. 챕터 2와 그 이후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할 단계가, 증명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수 집합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수열과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먼저니까 우선 프릴리미너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챕터 2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